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하층민부터 중산층까지 모두가 전망을 비관하고 탕핑, 즉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4일 독립평론가 차이샹쿠는 그의 친구 변성 호전몽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에서 변성 호전몽은 그가 중국에 돌아온 후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돌아온 지 2주가 됐고 20번 이상의 식사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임에 나온 거의 모든 사람이 현재 상황에 불만을 표했으며 모두가 밥만 축내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변성 호전몽은 이번에 광저우에 돌아온 후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는 체제 내 높은 지위의 지도자가 있었고 985 대학의 학과장, 대기업과 미디어의 고위 관리자, 대기업의 이사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모두 탕핑으로 손을 놓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게 해외 이민 경로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변성 호전몽은 현재 많은 사장이 회사의 대부분 직원을 해고하고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며 골프장이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온라인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는 거의 말하지 않거나 한숨을 쉬며 차량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억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 것은 강철 같은 사람도 버틸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차이셴쿠는 그래서 이것이 친구가 광저우에 돌아가서 느낀 감정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저우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 민영 경제에 가장 활발했던 도시 중 하나였는데 이곳이 이럴 정도면 다른 도시들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성 호전몽의 친구들 대부분이 중산층이며 그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중산층도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후난성 이양시의 루비는 화고 극배우로 그도 자신이 주변에 몇 명의 부유한 중산층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가게도 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손을 대기만 하면 투자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함정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 손을 놓고 탕핑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은 더욱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혹은 일상적인 지출에 억눌려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고 긴장을 풀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여러 곳에 청년 양로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양로원은 전통적인 의미의 양로원과 다르며 의료시설이나 간호사가 없고 민박이나 마음 쉼터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농사도 짓고 영화도 감상하는 등의 활동이 열리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켜지 않고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으며 삶이 매우 단순합니다. 청년 양로원은 지역과 활동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안저우와 청도에서는 한 달에 1,200위안, 한화약 22만 8천원으로 숙식이 포함되며 허베이의 한 곳은 한 달에 3,588위안, 한화약 68만원입니다. 어떤 곳은 주 단위로 요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수저우 근교의 한 청년 양로원은 지난달 문을 열었으며 500위안, 한화약 9만 5천원만 내면 일주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담당자인 쉬 씨는 건물 검사 단계에서 이미 수백 명이 입주 대기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산속에 집을 임대해 커피 작업실로 사용하다가 청년 양로원으로 개조하여 청년들이 산속에서 양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양로원은 현재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산속에 30세 여성이 청년 양로원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로 산속에서 청년 요양원을 운영하는 연자입니다. 저는 30세의 조기 은퇴를 선택하고 모든 저축을 털어 이 산속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의 노력 끝에 물고기 연못을 만들었고 돼지 몇 마리와 수백 마리의 닭을 길렀습니다. 이제 댐도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바비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귀여운 작은 당나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모두가 먹을 요리를 만들지요. 이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직장의 치열한 경쟁도 없으며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압박도 없습니다. 2022년 10월 루보크는 윈난에서 중국 최초의 청년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양로원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만이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쉬고 난 후 다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양로원을 떠난 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져 사회생활이나 학습 또는 업무에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 저는 청년 양로원을 세울 결정을 했어요. 가장 저렴한 월세로 저는 휴식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유로운 정신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을 의지하고 물가에 자리한 이곳은 주변 마을 주민들도 매우 순박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대부분은 90년대 출생이며 00년대와 80년대에 출생한 분도 있습니다. 주로 예술 창작자와 직장인들이 많죠. 저희는 45세 이상은 받지 않고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비수기 요금은 월 인민폐 1,500위안입니다. 이곳은 원래 학교 기숙사였으며 저는 45만 위안을 들여 12개의 방을 개조했고 상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에는 발코니가 있고 공공주방이 있어 혼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양로원 등장은 중국 경제의 현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업종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요식업도 파산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운영 중지 또는 취소된 음식점 수가 46만 곳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증가했습니다. 3월에만 18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는 7월 22일 밤 장쑤성 단양시의 한 해산물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없어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게 돼 주인은 밤늦게 자신의 가게를 부수며 좌절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테이블과 식기 조각들이 온통 널려 있었으며 주인은 계속해서 테이블과 의자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주인은 울분을 토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외쳤습니다. 화면이 공개된 후 많은 네티즌이 그에게 공감을 표현하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고 일을 해도 손님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청 사회의 어려움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 음식점 주인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작년에 90만 위안, 한화 약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 이 음식점을 개업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9월 이후로 점점 장사가 안 됐고 겨우 버티고 있다. 새해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2천 위안, 한화 약 38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상하이마저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번화가에 있는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회사 근처가 이전에는 매우 번화했지만 이제는 서너 개의 가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았다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2022년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를 풀었을 때 이 거리에 많은 가게들이 영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뼈 해장국밥, 삼겹 소고기 국수집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시 이 거리에 왔을 때 이미 80% 정도의 가게가 폐업한 것을 발견했다. 올해 3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차를 마셨는데 이 거리에 있던 헬스장까지 문을 닫았다. 현재 이 거리에는 몇 개의 가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았다. 어떤 가게는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임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만약 우리 회사 앞의 가게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마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급여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업계의 침체는 중국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산동성 주민 루 여사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각 업종이 모두 불황입니다. 지금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득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정상적인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쓸 때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예산 책정으로 아이들의 교육비가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인지, 노인이나 자신이 아플 경우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등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SNS는 저축 전략이 도배되었는데 그중 심각하다, 모두 저축을 하자 등의 글의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조사한 2200명 중 매달 돈을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비율은 90년대생 직장인이 42%로 가장 높았고 95년대생은 모두 20대로 41%에 달했습니다. 올 1월에 중국 주민의 예금이 6조 2천 위안, 한화약 1178조 원 증가했으며 역사상 같은 기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보지 못하고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돈을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저축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300, 500이라도 좋으니 매달 저축을 하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친척 한 분이 저에게 매달 500위안을 강제로 저축하라며 이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말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따랐죠. 500위안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따랐어요. 그래서 1년에 6,000위안을 모았죠. 제가 특히 기억하는 건 그 다음 해에 아이가 생겼고 남편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겨우 1,800위안에서 2,000위안 정도였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갑자기 지출이 확 늘어서 분유도 사야 하고 돈이 부족했어요. 그때 그 6,000위안을 꺼냈었죠. 그 돈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저축을 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만약 매년 6,000위안을 저축했더라면 10년 후에는 6만 위안을 모았을 것이고 지금은 10만 위안을 저축했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